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기초관리에 있는 환경 등록 및 항목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일 먼저 환경 등록 부분을 잘 처리해 놓으시면 앞으로 원천징수 업무에 훨씬 편리한 부분이니까 이 환경 등록을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등록에서 원천세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원 코드 부분은 숫자와 문자로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급여 산정 기준일 사용 여부는 급여 산정의 기준을 기준일에 맞게끔 급여를 재산정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오류의 부분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세팅은 미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 지급 형태입니다. 당월의 급여를 당월에 지급하게끔 자동적으로 설정을 하거나 당월의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는 걸로 기본적으로 자동적으로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월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으로 설정을 하고 급여 지급 일자가 25일로 설정을 한다면은 급여자료 입력해 보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11월 귀속분이 지급연도 12월 25일로 자동으로 설정이 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월 급여를 다음 달에 지급하고 급여 일자를 지정을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게끔 세팅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 자료 입력 화면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은 구분 없이 한 번에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하는 것이고, 구분별로 입력하는 부분은 구분별로 급여 상여, 상여 이런 부분으로 나눠서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구분 없이 입력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의 내역들이 나오지 않고 이 전체에 대해서 한 번에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을 지어지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자, 이렇게 구분에 따라서 급여 상여 이런 부분을 구분별로 해서 급여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여 입력 방법입니다. 리스트 입력 방식이 있고 사원 추가 입력 방식인데요. 리스트 입력 방식은 귀속 시기에 퇴사하지 않은 직원 전체가 리스트로 나와서 급여 대장을 입력하는 부분이고, 사원 추가 입력 방식은 별도로 사원을 추가해서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확인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원 추가 입력 방식을 하게 되면 오류 부분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리스트 입력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세 작성 방법은 별도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변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상용직 급여 입력 방식입니다. 기본 세팅은 월별로 입력을 하고 기본적으로 일반 업무를 할 때는 월별로 입력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괄로도 기본적으로 급여를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월별로 입력을 할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급여 대장 입력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지만, 일괄로 입력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면 급여 자료 입력이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괄 입력일 경우에는 밑에 급여 자료 일괄 입력이라는 부분에서 입력 부분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자료 일괄 입력 부분은 아마도 우리 세무사무실에서 연말정산만 대행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연말정산만 대행을 할 때 월별로 들어가서 급여를 다 넣기에는 번거롭죠. 그러니까 한 번에 일괄로 해서 연말정산을 대행할 때, 그때 아마 많이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외에는 기본적으로는 급여 입력 방식은 월별로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일용직 급여 입력 방식입니다. 이 부분도 월별과 일괄로 나눠지고 월별 입력과 일괄로 나눠져서 급여 입력 자료 입력 부분은 월별로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급여 입력 자료 일괄 입력 부분은 아까 얘기한 상용 근로소득과 똑같이 일괄로 입력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일용직 부분은 실질적으로 월별로 세팅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죠.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 알림 사용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회보험 알림 사용 부분은 근로자가 입사나 퇴사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급여 사원 등록에서 이 입사월과 퇴사월을 지칭을 했었을 때 알림 기능을 여로 하게 되면은 4대 보험 신고 기한, 입사일, 퇴사일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 신고 기한 며칠 전에 기본적으로 신고를 해라, 입사 신고를 해라, 퇴사 신고를 해라, 이런 부분이 알림이 뜨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환경 등록 부분에 있어서는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 등록이 잘 되어 있으면은 실수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업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원천징수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그 회사에 맞는 환경 등록을 미리 해놓으시면 아무래도 편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회사 등록 부분에 있어서 추가 사항에 반기별 납부 여부 부분입니다. 반기별 납부 대상자 일정 인원이 일정 20명이죠. 20명 이하 됐었을 때 반기별 납부 승인을 하고 신청을 하면은 반기별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그 반기별 납부 부분을 설정하는 부분이 회사 등록의 추가 사항의 반기별 납부 여부라는 부분입니다. 이 반기별 납부에 따라서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되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반기별 납부가 반기별 납부 대상자가 아닌데도 여로 해갖고 반기별 납부 신고를 홈택스에 한다면은 홈택스 자체에서 신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기별 납부는 반드시 반기별 납부 의무자만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반기별 납부 부분은 회사 등록에서 추가 사항에서 두 번째 반기별 납부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고 체크한다는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다음은 기본적인 우리가 말하는 원천세의 세무사랑 프로의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인사급여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원천징수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요. 원천징수 업무는 크게 근로소득 관리와 사업 기타 사회보험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근로소득 관리는 근로소득 관리와 퇴직소득, 소득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먼저 근로소득 관리 부분을 보시면은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 급여 회계 처리 이런 부분 상단에 나머지 항목들도 나머지 파트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단에 기본적으로 입력할 수 있는 입력하는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그 입력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관리에 세부적으로 본다면은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와 회계 처리 부분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와 원천징수부를 뽑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관리는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을 정리하고 그 자료를 입력할 수 있고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면 나머지 부분을 조회하고 지급 명세서를 마감할 수 있는 구조로 항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말정산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급여 입력을 한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인 근로자의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하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하는 작업인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해서 입력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조회나 지급 명세서를 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근로소득 자료 제출 집계표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원천징수, 그러니까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맨 앞장에 들어가는 서식이니까 실질적으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서면 신고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면은 이 부분을 맨 앞에 해서 이제 서면 신고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연말정산 현황은 정상적인 연말정산을 다 했었을 때 기본적인 현황을 볼 수 있게끔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는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상단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아니고, 밑에는 기본적인 조회,
지급명세 제출이나 뭐 이런 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신고 서류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각각의 입력한 화면들의 조회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세무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 항목들입니다. 전자신고는 결과적으로 원천징수와 지급명세 제출을 전자로 할 때 사용하는 항목들이니까 이 부분도 잘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회기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소득 관리도 마찬가지로 상단의 기본적인 자료를 입력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항목들과 기타 조회를 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 부분은 이제 사업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마감하는 항목이고 일반 사업자, 우리가 연말정산 대상 사업자가 아닌 자들은 소득지급명세서 연간 집계표에서 실질적인 지급명세 제출을 마감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소득 자료 제출 집계표도 서면으로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소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은 어디에서 입력하냐?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이 기타소득 관리에서 입력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기타소득 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타소득만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자 배당도 관리할 뿐더러 비거주자의 사업소득도 이곳에서 정리를 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항목이니까 이 부분은 비거주사 플러스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서 입력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소득자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관리를 별도로 두고 있어서 기타 소득자 중 종교인이면서 기타 소득자 중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입력과 마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무 서류는 중복적으로 나오지만 기본적인 세무 신고 서류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자, 나머지는 사회보험과 이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4대 보험 파트에서 확인을 하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데이터 관리를 한번 보자면 기본적으로 원천세 업무와 4대 보험 원천세 업무를 다 완료를 하고 별도의 오류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를 데이터 관리에서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체크라는 곳인데요. 데이터 체크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각각의 작업을 진행하고 오류가 없는지를 검사를 했었을 때 별도의 오류가 없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좀 더 오류 관리에 신경 쓰는 부분이 데이터 체크 부분이다. 그래서 한 번씩 데이터 체크 부분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단에 만약에 원천징수 업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은 상단의 검색 버튼을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세무랩과 관련된 기본적으로 세무사랑 프로를 사용하면 기본적인 문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답변이나 이런 부분을 들을 수 있겠고 카페 부분이 있으니까 업무를 진행하시다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정보관리의 환경등록 및 항목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